돌이켜보면 중국의 대한국 사드보복, 경제보복과 관광제재, 심지어는 동북공정, 김치공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소원했을 때 더욱 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받은 의전 도를 넘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은 우리 땅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박대했습니다. 동맹관계가 허약할 때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가 돈독해지고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한국 관광 규제가 해제된 것, 이것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우리에게 취한 부화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웃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런 것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중국은 광대한 면적 및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아주 거대한 시장을 갖고 세계 생산 기지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첨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대러시아 정책에서 강경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자제하면서 러시아의 관계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후에 한러 외무부 장관 회담으로 응대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한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미국 및 일본과 동맹 또는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해서 적극 반발하면서도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미국 및 일본과 든든한 동맹 및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적 체급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호전적 자세와 도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개최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기술의 이전과 에너지, 식량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에 마땅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과는 한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상대입니다. 남북의 평화는 그래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이자 외교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뚝 세우고 한반도 평화의 중심을 잡으려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당당하게 표명하고 외교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 간 균형을 잡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자세 또한 외교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한미 일의 동맹 공조를 강화하면서 자유세계 중추국가의 위상을 견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에는 한미일 동맹 공조와 한중일 협력의 두 바퀴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이 타협의 중심을 잡는다는 자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국민의 통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치는 외교의 기본 바탕입니다. 정치적 내전은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밖에서 국가 간 타협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야 간의 국론 통합은 모든 국가 정책의 실마리입니다. 오늘같이 여야 간 대립과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된 대한민국에서 외교적 성과는 자칫 국내에 들어와서 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통합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제를 갖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외교관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락 전 러시아 대사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을 전공해서 국장, 주미 정무공사관을 역임을 하셨고 젊어서부터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셔서 러시아에도 정통하시고 어려운 때 러시아 대사를 맡으시고 또 평화교섭본부장을 맡으셔서 남북 화해 타협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 간에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과제를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반도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개책을 또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야 또는 좌우가 없는 우리나라에 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제시해 주는 우리 외교 안보의 훌륭한 전략가이십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